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다음은 일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우리가 이제 북방, 여진 쪽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일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그 직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그런 원인을 줬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그 여진족의 부평관이라면 일본 동쪽에서 오는 거니까 동평관 이런 것들도 만들고 뭐 또 문도 열어줬죠. 삼포, 삼포도 또 열어주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뭐 쓰시마 정벌도 보여주고 뭐 이런 모습들 보였는데 결국은 임진왜란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조직이 권력이 강화되냐면 비변사 권력이 강화됩니다. 비변사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비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준비한다는 얘기야. 변방을 준비하는 기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비변사의 기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원스톱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야. 고위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원스톱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겠죠. 전쟁이니까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삼포, 세종 때 열었던 삼포에서 외란이 벌어집니다. 중종 때. 그때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때는 임시기구였는데 을묘년, 명종 때죠. 이때는 거의 뭐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난동을 일으킵니다. 이 을묘 외변이에요. 이러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돼요.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자. 상설기구가.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지면서 그 권력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비변사의 기능이 막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변사의 기능이 막강해지니까 의정부 6조는 당연히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 그 정승들도 비변사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굳이 뭐 의정부 따로 6조 따로 이게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다 비변사에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의 기능이 이제 약화되고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 비변사가 절정의 권력을 누렸던 데가 바로 세도정치기.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소수가문, 안동리시, 풍영조씨에 의해서 이 비변사가 좌지우지되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왕권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결국 이 비변사는 폐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기구 임진왜란이 미쳤던 영향을 한번 보면서 흐름을 봤고요. 그 다음 중앙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군은요, 원래 5위 체제였습니다. 5위 체제였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이건 뭐 그냥 뻥뻥뻥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왜 뚫렸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군대를 차출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차출이. 왜? 다 포를 내고 군대를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16세기에 왜 대립제라든지 군적 수포제를 통해서 포를 내고 막 군대를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뭐 옷감이 지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옷감 세워놔? 국경에다가 옥경 세워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느니 이제 직업 군인으로 가자. 직업 군인으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이 5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병, 그러니까 군대 체제라고 하는 의무병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모병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병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독님은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해당 사항은 없으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모병제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과연 이제 이 시스템대로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는 게 맞느냐? 왜냐면 이제 월급들도 계속 올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직업 군인으로 가는 건 어떠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군형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서는 5군형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임진왜란 과정에 만들어집니다. 이 훈련도감은요. 특히 임진왜란 때 지금 이게 이제 살짝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휴전기가 있어요. 예. 그 초반부에 반짝했다가 그냥 계속 휴전기가 있다가 맨 막판에 이제 또 한번 붙는 거거든요. 그 휴전기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어떤 준비가 필요했을까? 야, 우리가 지금 조총 때문에 밀린다. 우리도 조총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훈련도감이.
그래서 삼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수병. 삼수병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직업부이니까 세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수미라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 삼수병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삼수병 말 그대로 포수, 사수, 살수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 포수가 이 총 쏘는 거예요. 예. 사수가 활 쏘는 거. 살수가 창부대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이어지는 이 부대를 지금 삼수병을 지금 조직해가지고 훈련도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어청, 총융청, 어영청 이게 다 인조대입니다. 네, 호란 과정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걸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 게 금융령이에요. 숙종 때. 그래서 이제 5군령이 완성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5군령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로 이게 임진왜란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육조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비변 체제를 강화시켰죠. 의무병 제도에서 모병제 체제로 전환시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대에 군대가 이제 의무에서 모병제로 갔다가 이거는 엄청난 쇼킹한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런 변화를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지방군도 마찬가지예요. 영진군 체제였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게 영진군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 지역민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예비군 시스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알아서 지켜야 되는데 알아서 지키지 못하는 거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전쟁의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인들이다. 군인들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해서 원래 양반들은 군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소고군이라고 해야죠. 양반부터 노비도 원래 군대는 안 가요. 이게 재산이니까. 하지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소고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거. 뭐 예비군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뭐 군대 가지는 않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비 체제는요, 진관 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에서 진관 체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관 체제는 그러니까 축구 시합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역 방어라고 보시면 돼요. 진관 체제는 각각의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동네 축구는 어때? 와, 공 보고 다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동네 축구 비하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동네 축구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아직은 뭐 이제 이렇게 공을 보고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자기 축구를 잘하면 조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군인들이 많이 필요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16세기에 포를 내고 다 군대를 빠져버린다고 하니까 그 지역방어 체제가 운영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바꾼 게 재승방략이에요. 재승방략은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 중앙에서 장수가 와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중앙에서 와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때 큰 패착이 옵니다. 왜? 중앙에서 빨리 장수가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아. 시간도 많이 걸려. 지금 막 일본은 너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게다가 그렇게 싹싹 모아가지고 방어선을 쳤어. 근데 이게 뚫려버리니까 후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관체제였으면 여기 지역방어니까 여기가 뚫려도 그 다음 라인이 또 있잖아요. 알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 재승방략 체제 속에는 그게 다 뚫려버리는 거야. 그냥 한 라인이 뚫려버리니까 뻥! 그래서 여러분들 충주에서 뚫리니까 그 서울까지 와버리잖아요. 임진왜란 때. 신림이 무너지니까 바로 와버리잖아요. 그래 다시 진관체제로 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방어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중앙정치 비변사 기능의 강화, 그리고 군대 조직, 이렇게 모병제, 5군형과 소고군 체제의 어떤 전환을 가져왔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쟁은 그렇죠, 뭐. 그죠?